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플라즈마의 평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평형이란 플라즈마 물리학에서 크게 두 가지 의미로 많이 사용되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열적 평형, 그리고 두 번째가 힘의 평형입니다. 먼저 열적 평형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보자면,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플라즈마와 같은 유체는 사실은 이렇게 한 점을 확대해 봤을 때 무수히 많은 입자들이 서로 다른 속도로 운동하고 있습니다. 이 무수한 입자들을 모아서 하나의 덩어리로 해석하는 것이 바로 유체 역학이었죠. 이때 한 점 R에서 속도 V로 움직이고 있는 입자들의 개수를 바로 속도 분포 함수라고 얘기합니다. 위치와 속도를 합한 6차원 공간에서의 밀도라고도 해석할 수 있죠. 근데 사실 이 입자들은 서로 독립적으로 따로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당구공들과 같이 서로서로 충돌하고 에너지를 주고받으면서 상호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놀랍게도 시간이 충분히 지나면 이렇게 특정한 속도 분포를 지니게 되는데요. 여기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속도가 커질수록 그 속도를 가는 입자들의 개수는 점점 작아진다는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온도에 따라서도 이렇게 분포의 너비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시간이 충분히 지나서 입자들의 속도 분포가 수렴한 상황을 우리는 열적 평형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때의 속도 분포를 바로 맥스웰 볼츠만 속도 분포라고 얘기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열적 평형과는 또 다른 형태의 평형 상태인 힘의 평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그림은 아마 고등학교 때나 일반 물리 시간 때 많이 보셨을 그림인데요. 이렇게 위에 있는 그림에서는 이 물체의 중력과 바닥으로부터의 수직 강력이 서로 균형을 이뤄서 이 물체의 속도가 변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힘들이 균형을 이루는 상황을 바로 힘의 평형이라고 얘기하고요. 이 밑에 있는 그림에서는 물체가 받는 힘들이 완벽한 균형을 이루지 않기 때문에 이 물체는 경사면에 따라서 점점 가속되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가 힘의 평형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플라즈마에서는 압력에 의한 힘, 전자기력, 중력 등 여러 힘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러한 힘들이 공교롭게 균형을 잘 이루는 상태가 된다면 그것을 우리는 힘의 평형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핵융합을 위해서는 이 플라즈마가 막 움직이지 않게 잘 붙들고 있어야 하고, 그것을 위해서는 힘의 평형을 잘 만족시켜줘야 하는 것이죠. 물리학에서 힘의 평형을 얘기할 때 항상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안정성에 대한 얘기인데요. 여기 그림의 두 가지 상태를 보시면 우리가 이렇게 움푹한 곳이나 꼭대기 위에 공을 아주 잘 올려놓는다면 이 공은 움직이지 않고 힘의 균형을 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경우 모두 평형 상태를 만족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 우리는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왼쪽의 경우에는 살짝 공을 움직여줘도 안정적으로 원래 자리로 돌아오는 반면에, 이 오른쪽 경우에는 공을 살짝만 건드려도 이 공이 와장창 굴러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살짝 움직였을 때 그 변화가 와장창 커진다면 그것을 우리는 불안정한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자, 참고로 왼쪽에서는 공을 살짝 움직이면 원래 자리로 돌아오는 진동 운동을 한다고 했는데요. 우리는 앞에서 파동과 같은 진동 운동이 이렇게 익스포넨셜 함수 그리고 허수를 활용해서 표현했었습니다. 반대로 오른쪽과 같이 변화가 시간에 따라 점점점 증가하는 경우는 익스포넨셜 함수와 실수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파동을 계산하기 위해서 방정식을 푼 적이 있었는데 간혹 가다가 이 파동 방정식을 풀었는데 그 파동의 진동수가 허근을 가질 때가 발생합니다. 이때 여기 식에서 진동수가 허근이라면 그 앞에 있는 i와 만나서 실수로 바뀌게 되고, 그럼 오른쪽과 같이 변화하게 됩니다. 즉, 수학적으로는 이 진동수가 허수인 상황이 바로 불안정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허수인 진동수를 바로 증가율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힘의 평형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보는 태양에서의 힘의 평형을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알다시피 태양은 그 중심을 향하는 막대한 중력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 태양은 중력에 의해서 끝없이 수축해서 블랙홀이 되진 않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이 내부에서 핵융합 반응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발생한 압력으로 인해서 바깥 방향의 힘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태양은 안쪽 방향의 중력과 바깥쪽 방향의 압력이 서로 균형을 이루고 있는 평형 상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구에서 태양 에너지를 구현하기 위해서 인공태양을 만든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인공태양도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플라즈마 압력이 존재할 텐데요. 우리 지구상에서는 실제 태양과 같은 중력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다른 힘으로 이 압력을 눌러줘야 합니다. 우리가 배우고 있는 토카막과 같은 인공태양에서는 전자기력을 이용해서 이렇게 플라즈마 압력과 균형을 이루게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평형 상태를 수직적으로도 간단하게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플라즈마라는 유체의 운동 방정식은 MHD 방정식은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여기서 우변이 바로 플라즈마가 받는 힘들, 즉 전자기력과 압력이고, 이 좌변은 그것 때문에 발생하는 가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원하는 평형 상태는 이 우변에서의 전자기력과 압력이 균형을 이루는, 즉 둘의 합이 0이 되는 상황을 얘기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압력과 전자기력의 크기가 같다는 식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잠깐 고급 내용, 심화 내용을 조금 다루려고 하는데요. 만약에 이 부분이 어렵다면 스킵하셔도 괜찮습니다. 여기 위에 있는 식에다가 양변에 자기장의 내적을 취해준다면 이 수학적인 특성상 이렇게 0이 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좌변에 있는 압력 기울기와 자기장을 서로 내적해줬을 때 0이 된다는 말은 이 압력 기울기와 자기장은 서로 수직하다는 의미가 듭니다. 자, 이걸 조금 다르게도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토카막과 같은 상황에서 플라즈마는 안쪽이 압력이 높고 바깥으로 갈수록 압력이 낮아진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압력의 등고면을 그려본다면 이렇게 겹겹이 쌓인 면들로 표현해 볼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압력 기울기와 자기장이 수직하다는 말은 이 자기장은 압력이 일정한 이 등고면을 따라서 흐르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압력의 등고면은 자기장이 흐르는 면과 동일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자기장이 흐르는 면을 magnetic flux surface라고 얘기를 하고, 이 플라즈마의 압력은 이 서피스 위에서 일정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배운 MHD 평형을 다시 써보자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암페어 법칙으로부터 여기 전류 J 역시 자기장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우변은 오롯이 이렇게 자기장만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좌변은 압력으로만 표현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가 플라즈마에서의 자기장만 잘 측정해준다면 이 위의 식으로부터 플라즈마 압력을 유추해낼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핵융합을 위해서 충분히 높은 플라즈마 압력을 필요로 하는데, 이렇게 뜨거운 플라즈마의 압력을 온도계와 같은 직접적인 센서로 재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장 정보로부터 간접적으로 플라즈마 압력을 추정해내는 것이죠. 실제 토카막과 같은 핵융합 장치에서도 우리는 이렇게 플라즈마 주변에 있는 자기장 센서로부터 자기장을 측정을 하고, 이 MHD 방정식을 통해서 내부 플라즈마의 압력을 추정해내게 됩니다. 여기 보이는 동그라미들이 바로 앞에서의 압력의 등고면 혹은 magnetic flux surface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자기장에 의한 힘과 플라즈마의 압력이 균형을 이루는 상태를 조금 다른 관점에서도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다시 이 MHD 방정식에서 출발할 것인데요. 암페어 법칙을 활용하면 여기 전류 J를 자기장만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여기 J 뒤에 있는 플라즈마 압력과 유사하게 이렇게 기울기에 반대되는 힘이 또 하나 중간에 있습니다. 이 자기장 관련 항이 압력과 유사한 역할을 한다고 해서 우리는 이 항을 자기 압력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걸 그림으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플라즈마가 반자성의 성질을 띈다는 걸 배운 적이 있습니다. 즉, 외부에서 자기장을 걸어줬을 때 플라즈마 안에서는 반대 자기장이 형성하고, 그래서 자기장의 크기가 이 플라즈마 안에서 서로 상쇄되어서 작아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플라즈마 압력은 가운데가 높으니 그 압력에 의한 힘은 바깥 방향이고, 자기 압력은 반대로 바깥쪽이 높으니 그것에 의한 힘은 안쪽 방향이 됩니다. 즉, 플라즈마 압력과 자기 압력에 의한 힘들이 서로 균형을 이루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걸 그래프로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플라즈마 압력은 이렇게 중심부가 높고 밖으로 갈수록 낮아지게 되고, 자기 압력은 반대로 바깥에서 높고 중심부에서 낮아진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기력과 압력은 서로 균형을 이뤄서 플라즈마를 가둬놓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자기 압력 형태를 자기장 그릇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렇게 자기 압력이 움푹해야지 그 안에 플라즈마를 많이 담아두고 뭉쳐둘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 플라즈마 물리학자들은 이 자기장 그릇의 성능을 표현하는 지표를 정의합니다. 바로 플라즈마 베타라고 불리는 지표인데요. 이 플라즈마 베타는 자기 압력분의 플라즈마 압력으로 정의됩니다. 즉, 같은 자기장 그릇으로 얼마나 많은 플라즈마를 담을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값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유를 하자면 우리가 뷔페에 갔을 때 한 그릇에 조금만 담는 경우가 낮은 베타에 해당하고, 같은 그릇이라도 이렇게 음식을 가득가득 담는 경우가 높은 베타에 해당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접시에 음식을 조금만 담으면 가성비는 낮긴 하지만 훨씬 안정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가성비를 높이고자 접시에 가득가득 담아내면 이 음식들을 담고 있기에 훨씬 불안정해지죠. 플라즈마에서도 마찬가지로 베타 값이 높을수록 플라즈마의 성능이 좋긴 하지만 그만큼 불안정한 현상들이 많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우리가 핵융합을 위해서 플라즈마를 오랫동안 유지해야 됩니다. 즉, 자기장 그릇을 오랫동안 일정하게 유지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불행하게도 우리 물리 법칙은 그걸 쉽게 용인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전자기학 시간에 배우는 패러데이 법칙, 앙페어 법칙, 오메 법칙을 잘 연립해주면 이런 식의 자기장 방정식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데요. 여기 우변의 앞부분만 잘 들여다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입자의 확산 방정식과도 유사한 형태를 지닌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즉, 자기장 그릇과 같이 자기장을 가만히 잘 놔두면 이 자기장은 그대로 유지되지 않고 점점 확산되어서 모양이 변화한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이 자기장의 확산은 여기 보이는 에타, 즉 플라즈마 저항 때문에 발생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핵융합 플라즈마와 같이 아주 뜨거운 상태에서는 플라즈마 저항이 매우 작다는 걸 배운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작지만 0은 아닌 이 저항 때문에 자기장은 시간에 따라서 일정하지 않고 끝없이 변화하는 성질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러한 자기장의 확산은 우리 태양에서도 활발하게 발생하는데요. 여러분들 중에 일부는 태양이 11년에 한 번씩 활발해져서 거대한 태양풍을 내뿜는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태양의 자기장 때문인데요. 지구와 마찬가지로 태양도 자신만의 자기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태양의 자기장 역시 시간에 따라서 계속해서 흐르고 확산하고 꼬이고 합쳐지고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즉, 이 거대한 자기장의 활동의 주기가 바로 22년에 해당하고, 그것의 반주기인 11년마다 한 번씩 태양풍이 최대가 되는 점이 오는 것이죠. 이러한 현상을 우리는 자기 재결합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이러한 자기 재결합 현상은 토카막 플라즈마에서도 발생하는데요. 여기 그림은 플라즈마 안에서의 마그네틱 서피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플라즈마의 저항이 0이라면 자기장은 확산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 왼쪽 그림과 같이 각 자기장 면들이 독립적으로 존재합니다. 즉, 서로 겹치지 않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 플라즈마의 저항은 존재하고 그 저항 때문에 자기장 확산하게 되어서 여기 오른쪽 그림과 같이 주변 자기장과 만나서 합쳐지는 자기 재결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자기장이 합쳐지면서 이렇게 섬처럼 뚝 떨어져 나오는 면이 생기는데 이걸 우리는 자기섬 혹은 마그네틱 아일랜드라고 부릅니다. 특히 이 자기섬은 종종 플라즈마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심하면 플라즈마 전체를 꺼뜨리기도 하는 빌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플라즈마 불안정성들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같이 자세히 알아볼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